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1월 2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주차 경마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확실히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겨울에 주로 그리고 겨울에 바람이 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의 변화무쌍함이 경주 결과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고 서울은 주로가 선행주로죠. 그래서 그냥 앞에만 가면 아주 물이 정말 발걸음이 없는 마필들도 버티기로 일관을 하면서 배당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좀 중요한 거는 마필의 능력보다는 현장에서 이 주로의 변수 그리고 기수들이 주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리고 바람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번 주는 현장에서 집중을 해서 이 기수들의 스타일 그리고 주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좋은 마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1월 9일인데요. 1월 9일에 9개 경주에서 제가 4경주와 8경주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인기 마필들이 먼저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외곽에 지금 포진해 있는 빅토리아 축제.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데뷔전에 사전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었으나 바람이 현장에서 많이 불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직전보다 말의 상태는 더 좋아졌어요. 게이트도 또 외곽이고 250 기수가 1200m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뚫고 나오는 중속력보다 외곽에서 이렇게 먼저 뚫고 나오는 중속력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1200의 외곽 게이트 빅토리 축제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기 마필은 이제 두바이 캔디인데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임성실 조교사의 말 2마리가 깜빡이로 현장에서 팔려주고 있습니다. 두바이 캔디도 전개적인 이점도 좋고 발걸음도 좋아요.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두바이 캔디보다는 빅토리아 축제가 조금 더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안쪽에 이제 5번 퀸인드도 팔려주고 있는데 퀸인드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좀 잘 풀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또 못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이점에서 그렇게 좀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퀸인드는 전개적인 이점이 좀 불안한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개적인 이점이 좀 좋은 마필은 뭐냐? 저는 이 조인공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파워풀 대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인공 기수가 서울에서 요 근래 원래는 조인공 기수가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좀 잘 타는 기수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 근래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믿고 빼는 기수로 바뀌어 버렸죠. 근데 서울에 그런 기수들, 부산에 그런 믿고 뺄 수 있는 그런 기수들이 몇 명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조인공 기수가 2026년 부산으로 둥지를 바꾸면서 첫 경주에서부터 비인기 마필을 끌고 들어오면서 물론 뭐 주로의 영향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인공 기수가 열심히 타주면서 배당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보다는 확실히 부산에서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1경주처럼 이 파워풀 데블이라는 말도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좀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본기도 좀 있고 단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체구가 좀 작아요. 주행 검사할 때 431kg였어요. 431kg. 요즘에 431kg는 좀 체구가 정말 작죠. 그러니까 제가 말 탈 때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430kg면은 뭐 그런저런 쓸만했다라고 말을 해도 요즘에는 어때요? 한 460kg는 돼야 뭐 530kg, 560kg짜리들도 있으니까 이 460kg 내지 480kg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쓸 수 있다. 간혹 이제 뭐 400kg짜리, 430kg짜리들이 보이긴 하는데 파워풀 데블이 현장에서 체중이 많이 빠져서 나온다. 그럼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정성 체중이나 불어서 나온다. 자, 그러면 좀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마필. 상태감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은 조인공 기수의 파워풀 데블을 말씀드릴게요. 이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m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제 보통은 이제 단거리 가다가 장거리로 가는데 자, 오늘은 1200을 뛰고 바로 1800으로 내주로로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1번 닥터크리스입니다. 백광률 중에서
1경주에서는 임성실 조교사의 2마리가 인기를 끌었고 2경주에서는 백광열 조교사의 말 2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1번, 4번 이 2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죠. 닥터 크리스도 직전에 선입 전개로 좋은 발걸음을 보였고 블루포인트도 역시 뭐 후미권에서 끝걸음 살려내면서 올라오는 좋은 발걸음을 보였고, 자, 여기에 이제 서승원 기수의 플라잉 칸이 가세를 하는 이런 양상인데, 닥터 크리스나 블루포인트, 플라잉 더 칸 이런 마필들을 보면 지금까지 뭐 뛰었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전개적인 이점도 선입 전개를 설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은 이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팔려주기는 하는데 좀 덜 팔리는 말 중에 저는 이 백투더 챔피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현명 조교사가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현명 조교사가 데뷔 초에는 말들이 좀 시원치 않더니 요 근래 좀 성장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현명 조교사가 많은 좀 망아지들의 수급도 좀 잘 하고 있고 마방도 좀 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요 근래 성적이 괜찮아요. 백투더 챔피언은 직전 경주가 8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휴양을 좀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8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고 이번에는 4주 딱 정상 주기로 출전을 하고 있어요. 직전에 몸이 살짝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발걸음을 보였고, 이번에는 경주 거리 1800 외곽 게이트 출발 박재희 기수인데 대부분 1800이면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죠. 닥터 크리스의 선입, 블루포인트의 추입 이런 마필들이 전개가 안쪽에서 추적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지금 현재는 백투더 챔피언의 전개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전에 뛸 때는 8개월 만에 복귀전이었거든요. 몸이 조금 별로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상주기 4주로 돌아오면서 컨디션은 어떻게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는 안쪽에 있는 선입전개 할 수 있는 마필들도 좋지만 이호식 기수가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백투더 챔피언을 복병으로 말씀드릴게요. 3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직전 경주에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죠. 압도적 넘버. 남정혁 기수가 이제 감량을 받고 타니까 좋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 직전에도 스타트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의 실수가 아니고 기수의 실수였죠. 그 스타트에서 미스가 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말이 좀 실수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수가 실수를 하는 거. 말이 실수하는 거는 뭐 먼 산 쳐다보고 있다가 늑발주 하거나, 아니면 발주기 문이 열렸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좀 늑발주를 하거나, 뭐 스타트 하면서 착지 불량으로 꾹뻑하면서 나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기수들이 늑발주 하는 거는 뭐 대부분 한 가지죠. 그러니까 말이 스타트에 탕 하고 튀어나갈 때 그 움직임을 빠르게 딱 따라 나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을 말 위에 얹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한테 매달리죠. 직전에 손경민, 남정혁 기수가 말은 나가는데 자기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매달렸단 말이죠. 그럼 말은 어떻게 돼요? 제갈이 사람 몸무게가 딱 걸리니까 여기에 힘이 가해지니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점프를 해가지고 나갔다가 후미전개 해가지고 좋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좋아요. 직전에 1200m의 추임력도 좋았고 모든 건 다 좋았다. 스타트에서 실수했는데 말이 그렇게까지 뛰었다. 실수 안 하면 더 잘 뛰겠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직전에 남정혁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니 라스트에 아이고 이게 아니죠. 라스트에 안쪽으로 추입을 했어요. 안쪽으로. 근데 이게 기수들의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기수 보면은 진짜 이 서승훈 기수 안쪽 최적 전개 정말 좋아해요. 다실바 기수도 역시. 그리고 바깥으로 돌아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뭐 서울의 이제 대표적으로 빅투하루, 부산의 멀로 기수. 안쪽에서 잘 안 탑니다. 바깥에서 많이 타고, 예전에 이제 김동현 기수 이렇게 보면은 다 바깥쪽으로. 근데 안쪽으로 이제 기수들의 습관이거든요. 그것도 경주 타는 때 자기가 이제 따라가면서도 추입을 항상 안쪽으로 인코스를 추입을 하는 기수가 있고, 따라가면서 항상 바깥쪽으로 추입하는 기수가 있고, 전개 자체를 항상 바깥쪽에서 하는 기수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남정혁 기수가 직전하고 똑같이 타서 안쪽으로 추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주로 어때요? 라스트에 못 올라옵니다. 직전에는 뭐 주루가 그냥 보통 주루였으니까 안쪽으로 추입을 하는 게 성공을 했지만 이번에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간다? 죽는 거예요, 그냥. 결승선에서 오착도 못 오고 죽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있어. 계산이 돼. 우리가 다 보니까 계산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타겠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어떤 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탈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까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작전 지시 막 무전기로 실시간으로 야야 안쪽 안 돼 바깥으로 빼 3열 돌아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야 기가 막히게 죽을 자리만 골라 들어가네. 뭐 이미 결승선 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는 거지. 야 왜 하필 그 자리로 들어갔니? 저기 좋은 자리 놔두고.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능력상으로는 얘네들이 앞서 있다는 거죠. 두 마리가, 깜빡이 두 마리가.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얘를 좀 보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급전인데 크루엘라가 승급전. 이게 참 이런 말들은 원래 버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4세 앞말, 4살짜리 앞말이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직전에 감량 기수가 타서 더군다나 또 이 부담 중량도 올랐어. 승급전에 부담 중량 올랐어. 4살짜리 앞말이야. 모든 조건은 얘는 버려야 된다 라고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경마가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데이터보다는 마필의 능력보다는 뭐가 우선이에요? 주로의 영향력 그리고 현장에서 이 기수들의 전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크루엘라가 구미권에 따라가다가 모준호 기수 스타일은 어때요? 안쪽 추입을 잘 안 해요. 중간 내지는 외곽 추입을 선택을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이 기수는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모준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크루엘라를 좀 더 세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복병은 크루엘라를 추천드릴게요. 4경주입니다. 4등급 1200 단거리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이번 경주 준메인이냐? 인기 마필들이 짱짱합니다. 안쪽에 경복 스트레가 서승훈 기수 기승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러블워 다실바 기수입니다. 4번 은하수 박재희 기수. 이 세 마리가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 특히나 이제 경복 스트레가 지금 김혜선 줄교사 마필인데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할 거예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김혜선 줄교사가 다 받고 있고, 그리고 성적은 내야 되는데 성적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고, 배당판에 항상 김혜선 줄교사 말 출전하면은 경마 팬들의 심리가 혜선이가 이번에는 또 항구를 하겠지, 열심히 준비해서 항구를 하겠지 해서 모든 말들이 그냥 어지간하면 다 깜빡이로 갑니다. 현장에 가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1번 게이트의 서승훈. 이보다 더 단거리 1200에 1번 서승훈. 거기다가 지금 1승이 배가 고픈 김혜선. 모든 조합이 딱. 그래서 경복 스트레가가 직전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됐죠. 자, 그래서 모든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은하수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보면 김혜선 조교사는 지금 1승이 급해서 뭔가 보여줘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 최고 상대만은 남편이 박재희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껄끄럽죠. 상당히 좀 껄끄러워요. 더군다나 이 또 상대 마필의 기수는 또 서승훈이 타고 있네. 이거는 서승훈, 박재희, 김혜선, 참, 복잡합니다. 전개 자체가, 전개도 그렇고, 뭐가 다 복잡해요. 여기에다가 안쪽에 이제 트러블러의 박재희, 다실바 기수까지 또 기승을 하고 있어요.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전개가 어떻게 나오고, 얘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갈 건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아주 이거는 답이 여기가 아니더라고. 아무리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자 답이 없어요. 여기는 답이 없어. 자, 그래서 저는 보니까 한참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고민하니까 여기는 이거구나. 얘네들이 백날 지지고 볶고 날고 기어도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차피 제가 승부니까 다 말씀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얘네들 3마리의 싸움으로 이번 경주가 끝나지는 않을 거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외곽에 이제 뭐 10번 타이칸 선더가 외곽 게이트라서 얘가 이제 현장에서 가면 조금 인기를 끌 거예요. 근데 얘다 인기를 외곽 게이트 출발이어서 인기를 좀 끌기는 하되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주로의 버프를 받고 뭐가 뭐 이것저것 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도 사이즈라는 건 있어요. 백날 뭐 되도 않는 게 신나게 좋은 자리만 골라서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기본기는 안 돼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놈을 노려야 된다.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전개가 깔끔하게 나오고 편성을 잘 만난 그 복병 마필을 놓고 덤비는 게 여기는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4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좋은 복병 마필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닥터 에이스인데 얘가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단 말이죠. 지금 다실바 기수가 상대마패를 타고 있고 다실바 기수는 판타스틱 산타 그리고 닥터 에이스는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해서 1200m에 이성재 기수의 뭐였어요? 그게 이성재가 탔던 퀸더골드 이성재가 탔던 퀸더골드를 다실바가 진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 거리는 1300으로 늘었고 기수는 또 최시대로 바뀌었고 이게 모든 조건이 직전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다 닥터 에이스가 좀 어렵겠는데 라는 결론을 좀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강력하게 인기 마필이에요. 현장에 가면 닥터 에이스가 놓고 팔릴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용비샤크 서승훈 안쪽에 다실바 산타 판타스틱 산타를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여기는 크리스톨 로열이나 닥터 에이스 용비샤크 이런 말들이 6, 7, 8번 얘네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은 아닙니다. 단지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약한 애들하고 걸리니까 등 떠밀려 팔리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못 믿어. 여기서 딱 믿고 들어가려는 게 얘밖에 없어요. 판타스틱 산타. 왜? 얘는 한 번 뛰었거든. 직전에 한 번 데뷔전 치르고 나서 두 번째 경주기 때문에 말이 얘는 성장세. 얘네들은 이미 얼추 발걸음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얘인데 직전에 이 판타스틱 산타를 전진구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지금 두 번째 경주에 다실바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 얘가 선행을 가버릴까 봐. 지금 주로에서 어때요? 선행 가면 자폭 그냥 죽는 거예요. 선행 가면. 근데 안쪽에 4번이야. 선행 갈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이야. 그리고 얘가 옆에서 따라 붙을 거예요. 밀려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러면 얘가 선행을 가는데 안쪽 뭐 한 3, 3마신 비워놓고 갈까? 그것까지 예측이 또 불가능해. 다실바 기수의 스타일상으로 보면 선행을 가면 인코스 최적 중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시대의 서승훈 기수가 옆으로 외곽 선입을 쓸 텐데 얘네들의 발걸음은 또 믿을 수가 없어. 와,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도대체 기수들이 이제 어떤 전개를 할 건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림은 그릴 수 있죠,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그릴 수 있는데, 뭐, 문 열리면 뭐 어떻게 탈 줄 알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이 5경주까지 왔으면 1, 2, 3, 4경주를 보고, 기수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가,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그래서, 다실바 기수라든지, 최시대 기수, 서승원 기수의 움직임을 보고, 이 기수가 이렇게 타준다. 그거를 현장에서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독일 대근이라서 여기는 뭐 얘네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4번, 6번, 7번, 8번 다 비슷비슷하니까 발걸음이 어떤 놈이 들어올지는 몰라. 하지만 어떤 놈이 어떻게 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다실바죠. 빅스타, 다실바 기수. 선행이에요. 앞에 갈 수 있고. 자, 그리고, 7번 미스틱진, 송경민 기수. 선행 상대마필이죠. 오아시스 루비의 최시대, 선입전개. 인기마 3마리가 다 앞선에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타트가 가장 빠르게 보이는 거는 미스틱진입니다. 7번.
송경윤 기수가 요즘에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초반부터 공격적이고 결승선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말을 탑니다. 자, 그래서 송경윤 기수가 초반부터 레이스를 이끌 가능성이 80% 이상인데, 자, 거기에 이제 또 선입 상대마필이 또 다실바네? 송경윤 기수하고 다실바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실바가 눈에 보이면 송경윤 기수가 절대 양보를 안 할 거예요. 선행 가고 너 와? 내가 양보할 기력은 없죠. 무조건 뚫고 나갈 겁니다. 얘네 둘이 싸울 거야. 미스틱젠하고 빅스타. 다실바는 송경윤하고 싸울 그런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송경윤 기수는 항상 경주 때 다실바하고 싸우지만 다실바 기수는 송경윤 기수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면 그냥 포기합니다. 너 그냥 뭐 나는 내 거 탈래. 나는 나대로 탈래 하고 다실바 기수는 자기의 전개를 해요. 송경윤 기수는 다실바 기수를 상당히 좀 의식을 하고 말을 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낼름 좀 얘네들 때문에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누구냐? 최시대 기수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앞에 두 마리 딱 보내놓고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분명히 바깥쪽 3선 쓸 거거든요. 7번이 가고 만약에 다실바가 여기 내지는 여기에 자리를 할 거예요. 어디에 자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다실바가 여기 자리하면 최시대가 여기 자리할 거고, 다실바가 여기에 자리하면 최시대가 여기에 자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최시대가 가장 유리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앞에 두 마리 보면서, 앞에 상대마필 보면서 유리한 포지션 갖고 가고 그대로 결승선에서 돌면서 탄력으로 뚫고 나올 수 있는 좋은 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기수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저는 모르죠. 발쪽이 문 열려 봐야지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최시대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걸 탔어. 나 여기에서 1등을 하고 싶어. 근데 상대 마필들 쭉 보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하고 선행을 가고, 그럼 내 자리가 여기네. 그러면 내가 쟤네 둘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오아시스 루비를 탄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타겠다. 최시대 기수도 그렇게 타겠죠. 왜? 자기도 이제 1승 챙겨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좀 세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오아시스 루비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5등급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1800m인데 외곽이 10번 선라이트예요. 직전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장거리에서. 여기에 이제 7번 운주매직은 직전에 몰로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 다실바로 바뀌었습니다. 다실바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직전에도 보여줬던 발걸음이면 여기서 그 정도만 뛰어도 되죠. 딱 되고 8번 유림스카이에 이제 모주노 기수까지. 유림스카이는 지금 직전 경주에 이 전개를 아주 잘 풀었어요. 다나카 기수가 전개를 잘 풀면서 잘 탔단 말이죠. 모주노 기수가 그렇게 좀 잘 타야 되는 숙제는 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얘가 또 현장에서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좀 작아. 직전에 432kg였어요. 체구가 좀 작죠. 그러니까 430kg짜리 애들이 이 장거리 1800을 뛴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잘 뜁니다. 얘가 좀 그래도 발걸음이 있고 근성이 있어서 괜찮게 뛰어주고 있어요. 인기마 3마리가 괜찮아 보이죠. 전개도 잘 나오고 외곽 게이트 출발에 다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전개도 잘 나온다. 인기마 3마리는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복병 마필이 뭐냐. 저는 이번 경주 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마이너스 3kg다.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에 지금 처음으로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린 거예요. 3번. 자, 왜? 전개를 보면 스타일러 지유가 어때요? 스타트가 안 돼요. 스타트가 없어, 말이. 밧줄이 문 딱 열리면 뒤에 있단 말이죠. 그냥 뒤에 대롱대롱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뒤에서 따라갈 때 박재희 기수 스타일상 안쪽으로 추입하는 경우는 좀 있기는 있는데 좀 드물어요. 보통은 중간 내지는 외곽으로 추입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박재희 기수가 지금 추입말을 타고 있다고 그러면 안쪽에서 따라가다가 결승선에서 중간 내지는 외곽으로 빼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제 기수의 스타일 때문에 그러는데, 자, 그래서 감량 조건도 좀 있고 앞에
감량을 좀 이용하고 주로의 전개를 좀 이용을 해준다고 그러면 결승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스타일러지유를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단거리 1200m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안쪽에 지금 미스터 프라임, 센세이셔널 이 두 마리는 직전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미국산 마필들 망아지들인데 발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에 외곽의 10번 플라잉 다누. 자, 플라잉 다누 유현명 조교사가 직전에 참 정말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잉 다누라는 말은 망아지 때부터 제가 쭉 봤던 말이라 잘 알고 있는데 뭐 스토리도 잘 알고 있는데 직전에 그러니까 유현명 조교사가 상당히 좀 예전에 기수 때 모습과는 좀 다르게 보였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얘를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플라잉 다누를 보면서 주행 검사를 하고 주행 연습을 하고 연습을 시키면서 막 다 해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수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작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도 주행 검사 해보고 저렇게도 주행 검사 해보고 훈련을 시키면서 그걸 접목을 시키고 막 다 이런 거를 저런 걸 봤을 때 이 새끼 맹탕은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갖고 출전을 시켰는데 몇 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모준호 기수가 주행 재검을 받고 훈련시키고 다 좋았어. 현장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김태형 기수로 바뀌었어. 기수가 현장에서 기수 변경, 현장에서 기수가 완전 바뀌었어요. 김태형. 근데 김태형 기수 말 타는 걸 보니까 참, 제가 만약에 조교사하고 제가 마주였으면 그렇게 말 타고 오면 두 번 다시 내 말 안 태웁니다. 진짜로. 절대 안 태워, 절대.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타고 졌어요. 그래서 정말 아쉬웠을 거예요. 정말. 유현명 조교사가. 이번에는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얘네들, 그리고 플라잉 다누, 직전에 뛰었던 모습을 보면 얘네들이 뭐 다 이기겠지. 다 이기겠지. 여기에 이제 7번 벌교 왕초에 송경민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인기말을 또 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인기말들은 다 좋다면서 왜 또 무슨 승부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모든 말들의 다 사연을, 특히나 얘 인기 1위로 팔리는 말 사연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하고 있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인기 마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말, 얘네들도 다 성장세죠. 지금 뭐 얘는 정상주기 돌아왔고 한 달 만에 10개월 만에 공백전이었고, 얘네들은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이 있고 성장세고 뭐가 부족해.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유현명 조교사도 직전에 플라잉 다누가 정말 아쉬웠겠죠. 왜? 우승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기수가 잘못해서. 아쉬웠어. 자기는 말을 정말 잘 만들어 놨거든. 근데 기수가 바보같이 해가지고 못 들어왔어. 얘네들은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죠. 근데 얘네들도 다 여기에 출전하고 있는 12마리는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을 안 벌러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뭐 다 여기에서 12마리가 다 돈을 벌러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바람만 쐬러 나오는 애들도 간혹 있어. 종종 있어. 없다고는 말을 못하죠. 근데 모든 마필들이 대부분의 70%, 80%의 마필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돈을 벌려고 나온. 돈을 안 벌려고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다 돈 벌려고 나온단 말이죠. 우승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놈이 있다. 정말 강력한. 그 의지만 갖고 되냐? 말도 돼야죠. 그쵸. 말이 돼. 정말 의지가 강력해. 여기에 출전하고 12마리 중에 무조건 내가 진짜 여기서는 1승 하나 챙겨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나오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놈을 놓고 승부를 한번 해보려고. 뭐 일단 말이 좀 길었는데 여하튼지 간에 여기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놈을 제가 놓고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9번 월드리스트캣 송경민 기수가 기승해서 감량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발걸음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팔려주는 거고, 7번 맹룡이에요. 자, 맹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 재검을 다시 받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실바 기수. 맹룡은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지금 다실바로 바뀌었고 전개도 잘 나오고 모든 조건은 좋죠. 자, 여기에 이제 10번 빛나는 길. 직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58km도 이겨낼 거다. 잘 탔어요. 그리고 또 송경현 기수가 또 잘 타기도 탔고, 말도 발걸음이 좋았고. 그러니까 빛나는 길은 좀 다른 말보다 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 악벽을 부리는 놈들은 있잖아요. 머리가 다른 놈들보다 좋기 때문에 악벽을 부리는 거예요. 적당히 멍청을 하면, 말들이 적당히 멍청하면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걔 중에 좀 적당히 멍청하지 않고 좀 똑똑한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자꾸 딴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편할까? 근데 그게 이제 똑똑한 머리를 잘 쓰면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명마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경주를 뛰어요. 막 뭐 기수가 뭐 어떻게 타고 막 삽질을 해도 말들이 알아서 좋은 자리 다 골라가면서 피해가면서 자기가 전개를 해. 말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똑똑한 말들.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몇 마리 타봤습니다만은 타면 느껴져요. 야, 얘는 뭐 지가 알아서 뛰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방해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뛰어. 그 똑똑한 말들이 있어. 근데 그 똑똑한 머리를 그쪽으로 안 쓰고 다른 쪽으로 쓰는 놈들이 있어요. 얘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해볼까? 좀 덜 뛰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근데 이제 얘도 철이 들면서 좋아지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인기 마필들은 다 괜찮죠. 자, 괜찮은데, 여기는 저는 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화 에미넌트. 왔다 갔다 하죠, 말이. 들쑥날쑥해요. 기복을 좀 보여, 말이 이렇게. 기복을 좀 보여. 그러니까 얘도 기복을 가지고는 있으되, 이번 경주 편성을 볼 때, 전개적인 이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복병. 전개발을 좀 받을 수 있는 복병. 그게 뭐냐? 금화 에미넌트. 현장의 상태는 좀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지만, 이제까지 훈련 과정은 좋았습니다. 훈련 상태 좋았고, 컨디션이 마지막 마무리 훈련할 때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개도 잘 나와. 이호식 기수, 유현명 조교사가 준비는 잘 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훈련 상태에 좋아진 이 금화 에미넌트를 여러분들께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수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기수가 어떻게 그날 전개하느냐. 그게 이제 그날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주로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고, 저는 토요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